차를 타고 주유소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기름의 가격이 적혀있는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모든 휘발유가 무연 휘발유이기 때문에 딱히 무연이라는 글자를 앞에 적어 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몇몇 주유소에서는 무연 휘발유라는 글자를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무연 휘발유가 어떤 휘발유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기름을 주유하는 모습을 보며 연기가 나지 않아서 무연 휘발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도 딱히 관심이 없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전공 과목을 배우며 무연의 한자가 연기가 아니라 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납이 들어가지 않은 무연 휘발유를 팔고 있다는 것은 납이 들어간 휘발유도 팔았다는 건데요. 비록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휘발유에 납을 섞은 유연 휘발유를 판매했었습니다. 왜 휘발유에 납을 섞어 팔았을까요? 자동차가 도로에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1900년대 초,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모든 자동차들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노킹이라는 현상인데요. 다들 알고 있으신 것처럼 엔진은 연료가 폭발하며 동력을 얻는데, 연료가 터지지 말아야 할 시점에 터지고 그때 들리는 소리가 마치 노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킹이 어떤 소음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엔진이 깨질 것만 같은 소음이 노킹이고, 실제로 이 현상을 방치하면 엔진이 깨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엔진에서 폭발하지 말아야 할 시점에 폭발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언제가 폭발하지 말아야 할 때일까요? 엔진에서 스파크를 튀겨주지 않는 타이밍은 모두 터지지 말아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은 내부 연소실에서 연료가 폭발하며 생기는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동력을 얻는 장치인데, 상사점이라 불리는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지점을 살짝 지난 위치에서 힘이 가해져야 가장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인다고 해도 모든 연료에 바로 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불이 전파되며 나아가기 때문에 미리 불꽃을 붙여 화염을 퍼져나가게 만들고 폭발 압력이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이 상사점을 살짝 지난 위치가 되도록 만들면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꽃을 정밀하게 터뜨려도 연료가 견디지 못하고 미리 불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노킹입니다. 일찍 붙어버린 불은 올바른 지점에서 최대 압력을 생성하지 못하고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걸 수취화한 게 바로 옥탄가입니다. 석유는 혼합물로서 다양한 탄소의 개수를 가진 탄화수소 중 8개의 탄소를 가진 이소옥탄과 7개를 가진 노말 헵탄의 비율로 옥탄가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헵탄보다 탄소가 하나 더 많은 옥탄의 비율이 높을수록 불이 늦게 붙게 되죠. 다시 말해, 옥탄가가 높으면 연료가 불꽃으로 정해주는 점화 타이밍까지 잘 참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참을수록 고급 휘발유가 됩니다. 그런데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는 지금도 일반 휘발유에 비해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언가 추가적인 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제 기술이 좋지 못하던 1900년대 초였다면 아무리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더라도 옥탄가가 낮아 제대로 된 점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 20세기 최고의 발명가라고도 불린 토마스 미즐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1889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코넬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GM에 입사해 노킹 현상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뛰어난 실력으로 금세 노킹의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에 이것저것을 섞어보다 우연히 에틸 요오드라는 액체를 첨가하니 노킹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첨가했던 에틸 요오드는 가격이 비쌌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다른 물질을 찾게 되었고, 그때 찾은 첨가제가 바로 테트라에틸 납이었습니다. 이 테트라에틸 납을 섞은 연료는 옥탄가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실제로 약 10에서 1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저품질의 가솔린이 고급 휘발유가 되는 수치로 당시로서 노킹이라는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유연 휘발유로 인해 더 이상 노킹은 발생하지 않았고 가솔린 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도 납이 어느 정도는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이후 펼쳐질 자동차의 대중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유연휘발유는 시판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장의 인부들은 납 중독으로 죽어가거나 팔다리 등이 마비되기도 하며 대기 중 납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그가 사망한 1944년까지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채 토마스 미즐리는 위대한 발명가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환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값싸고 질 좋은 휘발유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의 발명품이 어쩔 수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는 한 가지 발명을 더 하게 되며 인류 최악의 발명가로 후대에 남게 됩니다. 그 발명품은 바로 프레온가스. 이 또한 당시 에어컨과 냉장 시스템에 암모니아, 클로르메탄, 아황산가스와 같은 유독성이고 폭발성이 강한 냉매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냉배를 찾는 역할을 맡고 지구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프레온가스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프레온가스는 안정적이고 인화성이 없으며 사람과 동물에게도 무해하면서도 냉매에 알맞은 정도의 자멸과 휘발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또한 지구를 파괴시키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알려진 것은 그가 죽고 난 이후였고 그제서야 두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유연휘발유가 판매되기 시작해 1993년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올드카 열풍을 타고 유연휘발유가 판매되던 시기에 차량을 수리해 지금 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연휘발유가 판매되던 시기의 차들은 점화 타이밍을 유연휘발유에 맞게 세팅을 한 후 판매를 한 차들이니 현재 판매되는 무연휘발유를 넣게 된다면 다시 노킹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엔진 자체를 튜닝하여 무연휘발유가 사용 가능하도록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연휘발유의 점화 타이밍은 무연휘발유에 비해 어떻게 다르길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엔진이 운행될수록 또 성능을 높일수록 스스로 불이 붙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휘발유에 납을 넣는 행위로 옥탄가를 높여 불을 붙이기 전에 스스로 발화되는 것을 막은 거죠. 이와 비슷하게 고성능 차들의 경우 엔진의 힘을 극대화한 세팅을 넣고 고급유를 사용하라 권장하지만 납을 넣어 고급 휘발유 이상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던 유연 휘발유 세팅 엔진에서는 현재 판매되는 연료로 구동이 힘든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 내 차도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넣는다면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이건 차마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고급유를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면 고급유를 사용한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애초에 시판되는 연료 품질을 고려하고 엔진을 만들었고 그 세팅값은 고급유가 아닌 일반유이며 일반유에서 노킹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점화 타이밍을 조절해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죠. 이미 노킹이 나지 않는데 노킹이 더 나지 않는 연료를 넣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몇몇 차들은 성능을 극한으로 뽑아내기 위해 일반유로는 노킹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차들은 고급유를 넣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차를 살 때 고급유를 넣으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고급유를 넣는 행위는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변에 차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도 듣질 않더라고요.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고급유를 넣어줌으로써 얻는 행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